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샤쌤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다들 잘 보셨나요? 저랑 오늘 제2외국어 러시아 영역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찾는 문제인데요. 본문 바로 보도록 할까요? Борис Годунов стал царем 1598 году. 우리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사람은 러시아 유명한 왕인데요. 1598년에 짤 황제가 되었대요. 그럼 우리 몇 년도에 할 때 드가 들어가겠죠. 제일 첫 글자는 내가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mnogi писатели 많은 작가들은 이 되겠죠. 두 번째 글자 나왔어요. 얘가 되겠고요.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его жизнью 라고 있는데요. 우리 인지레서바ツ하면은 그렇죠. 족격과 함께 써서 뭐에 흥미를 가지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요. 그의 삶에, 인생에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가졌대요. 그럼 세 번째 글자는 에르가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например,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글자 나왔네요. 얘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известный поэт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Пушкин написал пьесу Борис Годунов. 유명한 시인인 푸시킨이라는 사람도 마리스 가두노프라는 제목의 희극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글자 나왔죠. 조합하니까 지에레버. 그렇죠. 의미는 나무가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우리 1번은 그림을 보니까 문인 것 같아요. 문은 드베리. 그러면은 뭔가 비슷한 알파벳들이긴 하지만은 정답 아니겠고요. 3번은 돈은 러시아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엔기. 마찬가지 정답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은 기타네요. 그렇죠. 기타는 기타라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소파는 그렇죠. 지반. 그러면 1, 3, 4, 5번은 다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2번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이 발음이 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 러시아를 읽을 때 써져 있는 대로 알파벳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생략되거나 묵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발음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우리 1번에 счастливого пути 좋은 여행 되세요, 뭐 행복한 여행 되세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요. 이때 행복한에 해당되는 счастливого 지금 때 발음이 안 났죠. 저 때는 묵음 처리. 그럼 1번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2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солнце встаёт на востоке. 우리 태양을 солнце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읽을 때 солнце라고 하는 게 아니라 LE 발음이 안 났죠. 마찬가지 묵음 처리되고요. 태양이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볼게요. Мне нужно отправить письмо. 저는 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인데 우리 отправить 이때는 at 때 발음이 분명하게 납니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죠. 정답은 골랐지만 우리 4, 5번도 이어서 같이 볼게요. Скоро начнутся ма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했는데 곧 5월에 축제들이 시작이 된대요. 우리 праздник 하면은 그쵸 축제나 기념일 명절 같은 것들을 праздник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이때도 праздник 하는 게 아니라 대가 묵음 처리 발음이 안 되고요. 그다음 이어서 5번 볼게요. переведи слово здравствуй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그래서 здравствуй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세요라는 뜻인데 우리 인사 표현이죠. 마찬가지 써져 있는 대로 здравствуй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v가 묵음 здравству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되는 거는 정답 3번 отправиться 되겠죠. 다들 잘 고르셨고요.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또 나머지 넷과 다른 거를 고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에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오는 강세 유무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알파벳이었는데요. 강세가 있을 때는 원래대로 한글 도금으로 쓸게요. 오로 발음이 되지만 강세 앞에 오가 위치할 때는 그렇죠. 아로 발음이 됐었고요. 강세 뒤에 위치할 때도 아로 발음이 되거나 혹은 한국어로 들었을 때 어와 유사하게 발음이 되기도 하는 알파벳이었어요. 그러면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이 볼게요. Мы шли пешком более суток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шли пешко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пешком 이때는 오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오로 발음을 하겠고요. 그다음 우리 более 하면은 뒤에 생격과 함께 써서
더 뭐뭐한이라든지 혹은 얼마 이상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부사거든요. 마찬가지 모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오로 발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럼 A번, B번 둘 다 강세 있는 오기 때문에 정답 해당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 동안 얼마 이상을 걸어갔냐면 우리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수의 강세를 찍어놨어요. 그러면 밑줄 친 오가 강세 뒤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강세 뒤에 오는 아 혹은 어와 유사하게 발음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정답은 C번, 3번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숫기라고 하면은 만 하루, 24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24시간도 더 넘게, 만 하루 더 넘게 걸어서 갔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정답 찾았지만 뒤에 거도 이어서 바로 볼게요. 자, 우리 чтобы найти это редкое животное 라고 했는데 우리 чтобы 동사 원형과 함께 써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접속사였어요. 그래서 찾기 위해서 하루 이상 걸어갔다는 의미 마찬가지 오의 강수했으니까 오로 발음되겠죠? 그리고 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우리 리엣기 하면은 그렇죠. 희귀한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었고요. 주보트너에는 동물이에요. 마찬가지 오의 강세 있으니까 오로 발음되겠죠. 정답 아닌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희귀동물을 찾기 위해서 만 하루 동안 걸어갔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에 발음 다른 거 이제 3번, C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4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조금 어려운 어휘 문제인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기에 있는 동사들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 1번에 возить 이라고 하면은 원형이 возить 이렇게 생겼고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운동 동사였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2번에 носить 이라고 하면은 원형이 носить 마찬가지 운동 동사고요. носит는 그렇죠. 들고 운반하다, 걸어서 들고 가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운동 동사였죠. 다음 3번에 бежит 이라고 하면은 бегать, бежать 뛰어가다, 달려가다의 정태 동사고요. 다음 4번에 играть 하면은 그렇죠. 우리 뭐 플레이하다, 연주하다 아니면은 운동 경기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스트로이츠 하면은 그렇죠. 건물을 건설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였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갈 의미상 알맞은 단어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아나 파밀리오 무자라고 했어요. 우리 파밀리아 하면은 사람의 성을 파밀리아라고 하고요. 뒤에서 생격으로 이렇게 꾸며주면은 그렇죠. 남편의 성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성을 이거 했대요. 그다음 우리 두 번째 문장도 바로 볼게요. Он всегда спортивную обувь. 우리 신발을 오부피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신발을 이거 하는데 어떤 신발? 스파르티브네 그쵸. 스포츠 신발이니까 그냥 운동화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화를 항상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이라든지 혹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명사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사랑 쓰기에는 조금 의미가 어색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쓸 수 있는 관용어적 표현을 좀 알고 계셔야지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번에 나시치라는 동사. 그래서 이 동사 원래 제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들고 운반하다. 들고 다니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인데요. 이 나시치 동사와 이이며 이름 혹은 파밀리오 성을 대격 형태로 같이 쓰면은 이름을 따서 짓다 혹은 성을 차용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 아나 노시트 파밀리오 무자면은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나시트 들고 다니다 동사 다음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대격으로 쓰시면 착용하다, 입고 다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죠. 운동화를 항상 신고 다니다 착용합니다. 라는 세 번째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원래 동사 의미뿐만 아니라 관용어적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A번의 대화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у меня уже 2 дня болит 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동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болит라고 하면은 그렇죠. 아프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였었는데요.
저는 벌써 이틀 동안 아픕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발레트 동사는 반드시 신체 부위가 주어로 와서 나에게 있는 어떤 신체 부위가 아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빈칸에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문제가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체 부위가 아닌 것을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배가 집에 나도 빨리 클리니크 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기 보면서 정답 골라볼게요. 그래서 1번에 줍 하면은 그렇죠. 치아. 이를 얘기해요. 신체 부위죠. 나 벌써 이틀 동안 이가 너무 아파. 그러면 1번 정답 아니고요. 나 2번에 우허라고 하면은 귀를 우허라고 해요. 그럼 나 이틀 동안 귀가 너무 아파. 마찬가지 신체 부위니까 정답 아니겠고요. 다음 3번. 그래서 루까 하면은 손도 되고요. 팔도 돼요. 그럼 마찬가지 신체 부위니까 이틀 동안 팔이 아파.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고를러는 성대. 목을 얘기해요.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감기 걸리면 목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목을 이제 고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목이 너무 아파. 얘도 신체 부위니까 정답에는 해당 안 되겠죠. 자연스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우리 그립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독감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감은 신체 부위가 아니라 병명이나 그쵸 증상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발리츠 동사랑 함께 쓰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윌리키 노브고랏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있는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도시에 관한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본문부터 바로 볼게요. На севере России находится один из древнейших русских городов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북부에는 위치하고 있대요. 무엇이? 우리 아진 이스 복수 생격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뭐 중 하나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가장 고대의 러시아 도시 중 하나인 윌리키 노브고랏이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on стоит на реке Волхов. 볼호프라는 강변에 서 있다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 위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в 12-14 веках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был большим городом, а Москва была маленьким городко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12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세기예요. 그래서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이 윌리키 노브고랏이라는 도시는 말쉼고로담 대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모스크바 반면에 모스크바는 작은 소도시였대요. 우리 고럿이 일반적인 도시라면 이제 가라독이라고 하면은 작은 도시, 소도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는 반면에 엄청 작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그래서 около 500 лет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был независимым городом государствom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컬러가 생격과 함께 써서 주변에 근처에라는 장소의 의미로도 함께 쓸 수 있지만 저 대략이라는 수량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500년이 지금 생격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숫자니까 약 500년 정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벨리키 노브고랏이라는 도시는 우리 니자비스미 밑에 나와 있어요. 독립적인, 자주적인이란 뜻이거든요. 독립적인 도시 정부였습니다. 즉 도시 국가였습니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래서 сейчас это небольшой. 지금은 이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니래요. 지금 모스크바가 수도니까 모스크바가 더 커졌겠죠. 그래서 no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город. 하지만 엄청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고 빌리키 노브고랏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기 보면서 알맞은 내용 볼게요. 그래서 A번 볼호프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아까 그렇죠. 여기에서 봤어요. on стоит на реке Волхов. 그러면 A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B번. 약 500년간 독립적인 도시 국가였대요. 우리 아까 이쯤에서 봤어요. 약 500년 동안 빌리키 노브고rod은 독립적인, 독자적인 도시이자 국가였습니다. 그럼 B번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 나왔네요. 다음 우리 C번도 볼게요.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 시에비레라시 러시아 북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C번 틀렸겠고요. 나 D번은 14세기까지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아니라
12세기, 14세기 때 모스크바는 가라독 소도시였지만 빌리키 노브고롯은 그렇죠. 말쇼고라 대도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D번도 틀린 설명이겠죠. 자, 6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냐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식 사우나를 바냐라고 하는데요. 이 바냐에 대한 설명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문 볼게요. 그래서 바냐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в жизни русских людей라고 했는데요. 우리 занимат이라고 하면은 자리 잡다 혹은 뭐 차지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뒤에 важное место 중요한 장소, 중요한 위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러시아식 사우나 바냐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в жизни русских людей. 러시아 사람들 삶 속에서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туда ходят не только мыться. 거기로 다닌대요. 우리 똘거 하면은 오직 다만이란 뜻이잖아요. 그 니 똘거 이거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요 동사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무이사라고 하면은 샤워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만은 단순히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뉴, 베룻, 비닉, 이 샤퍼치코라고 했는데 사우나로 갈 때는 우리 베룻이라고 하면은 브라치, 가지고 가다 잡다 동사의 현재 변화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사우나로 가지고 가냐면 우리 비닉이라고 하면 밑에 채라고 돼 있는데 그냥 채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자작나무를 엮어서 만든 빗자루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작나무 빗자루와 그리고 샤퍼치카는 모자예요. 모자를 들고 간대요. 그래서 비닉, 그래서 이 빗자루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нуже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ариться 라고 했는데요. 우리 для того, чтобы 아까 얘기했었던 чтобы 뭐뭐 하기 위해서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빗자루가 필요하대요? 우리 파리츠하면은 증기욕을 하다, 즉 사우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바냐 안에서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고요. 아 샤퍼치카 반면에 모자는 защищает голову от высокой температу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защищат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밑에 나와 있죠. 보호하다, 지키다, 수호하다 등등의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뭐를 보호하는 거냐면 우리 갈라바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들고 가는 거고요. 뭐로부터? 높은 온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어서 사우나 안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температура доходит до 90 градусов и выше 라고 했는데 우리 원래 이 다하디치라는 동사는 걸어서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온도나 기온이 도달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도까지 도달하고 이 부이쉐 더 높아지기도 한데요. 너무 높은 온도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 들고 가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어서 문장 볼게요. 그래서 리카멘두에사 추천이 됩니다. 파리사 2 1리트리 라자파 15-20 미닛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파리사 밑에서 봤습니다. 사우나를 하다 이렇게 보기로 했죠. 2번에서 3번 정도 사우나 하는 게 추천이 된대요. 몇 분까지? 우리 빠 플러스 시간을 대격으로 쓰시면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15분에서 20분까지 2-3번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 볼게요. 포슬리바니 사우나를 하고 나면 프라호짓 우스탈로스트 우리 우스탈로스트 하면은 피로감이에요. 그리고 프라하디츠 하면은 마찬가지 걸어서 지나가다. 아까 나하지찌가 걸어서 도달하다라고 했었잖아요. 프라하지찌는 걸어서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그냥 흘러가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피로감이 사라지고요, 물러가고요. 이 человек чувствует себя здоровым 사람은 스스로 건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고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 다녀오고 나면 피로가 풀립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после проходит усталост이라고 했어요. 1번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겠고요. 자, 2번 온도가 9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까 봤습니다. температура доходит до 90 градусов 하고 이 выше, высок의 비교급이죠. 또 높아지기도 해요. 2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다음 3번 들어가기 전에 찬물로 샤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우리 무이자 샤워하다라는 동사는 나왔지만 사우나에 샤워만 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찬물에 샤워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돼야겠죠. 4번에 진기욕은 한 번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대 2, 3회 들어가라.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고요. 5번 높은 온도로부터 머리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 샤워퍼치카를 들고 간다. 5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고르는 건데요. 보기 볼게요. Время не ждет.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Век живи, век учись. 이 속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세기 동안 살고 2세기 동안 공부하라. 즉 평생 공부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3번 Тише едешь, дальше будешь. 조금씩 조용히 간다면 더 멀리 가 있을 거다라는 의미고요. 4번 где много слов, там мало дела. 말이 많은 곳에는 일이 적다. 그래서 뭐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5번 не имей 100 рублей, а имей 100 друзей. 100루블을 가지는 게 아니라 100명의 친구를 가져라. 친구가 소중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 읽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субботу мы ехали на машине к бабушке. 토요일에 차를 타고 할머니께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я теперь приехать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가능한 한 빨리 가고 도착하고 싶었고요. И сказал папе. 이렇게 말을 했대요. Папа, ты не можешь ехать быстрее. 우리 быстрее 하면 더 빨리죠. 더 빨리는 못 가?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Папа ответил.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сынок, после дождя дорога очень скользкая.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몰라도 дорога очень скользкая. 길이 엄청 미끄럽다만 봐도 우리 정답 고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가 온 뒤에는 비가 미끄러워.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 그래서 천천히 가면은 더 멀리 가 있을 거야. 조심히 가는 게 좋아라는 의미로 3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나머지는 이 위험한 상황에 조심해야 돼라는 의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스너 이하지 보이스들이 더 빨리 간 너 위험해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9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깨필 러시아 사람들 많이 먹는 유제품인데요. 또 알맞지 않은 내용 고르는 겁니다. 본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깨필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напитков в России. 깨필은 러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래요. 그래서 이보 로지나 고향이죠. 즉 깨필의 출산지는 발원지는 이렇게 볼게요. 세베르니 카프카스 북쪽 카프카스래요. 그래서 там 깨필 считали напитком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ой жизн이라고 했는데 우리 считать 하면은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카프카스에서는 깨피르를 어떤 음료로 생각을 했냐면 zdоровья, 건강한 음료, 그리고 долгой жизни, 오랜 삶이니까 장수라고 보면 되겠죠. 장수의 음료로서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он был приятным на вкус, 그래서 맛으로서 приятный, 반갑다라는 거는 입맛에도 잘 맞는 음료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многим нравился,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됐었던 음료래요. 그래서 когда с ним познакомились врачи, 의사들이 깨피르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니까 처음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слава кефира стала еще больше. 우리 슬라바 하면은 명성이에요. 이 깨피르의 명성은 더 커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в начале 20 века, 20세기 초반에 в Москве начали готовить и продавать первые бутылки кефира.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깨피르의 병을 만들고 그리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밑에 보기 보고 정답 골라볼게요. 1번 원산지 북카프카스 맞는 설명 정답 아니겠고요. 자, 2번 제조법을 개발한 사람들이 의사입니까? 아니죠. 의사들이 깨피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료가 있다니 하고 좋아했을 뿐이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9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인기 있는 음료 맞고 처음에 북카프카스에서 건강과 장수의 음료로 여겨졌다 맞고 모스크바에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서 판매했다. 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9번에 알맞지 않은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러시아 문화를 조금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이 설명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사람 이름 고르는 건데요. 우리 보기부터 먼저 볼까요? 1번에 일야 리에핀이라고 하면은 러시아 유명한 사실주의 19세기 화가예요. 그 다음 2번에 마르크 샤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죠. 마찬가지 19세기 화가고요.
다음 3번에 파벨 페도토프라는 사람도 19세기 사실주의 화가고, 다음 4번에 안드레이 르블료프라고 하면은 15세기에 종교 미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5번에 바실리 칸딘스키, 칸딘스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9세기 추상미술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우리 본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프로집 그레밀랴 나호지사 안드로니코프 모나스트리, 크렘린궁 맞은편에는 안드로니코프 수도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브뇽 빛나쌌던 위에께, 요거만 보셔도 정답 고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 중에 15세기는 그쵸, 르블료프밖에 없거든요. 네, 모른다면 조금 풀기 힘든 문제기는 해요.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15세기에 쥘 벨리키 루스키 후도주닉, 위대한 러시아 화가인 안드레이 르블료프가 살았습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보 이꼬네, 우리 이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상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르블료프의 성상화들을 모슈노비지 트리치아콥스키 갈레리, 모스크바의 유명한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트리치아콥스카의 미술관에서 볼 수가 있대요. 사마의 знаменитая из них, 그 그림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코나 트로이ца, 성삼위일체라는 이름의 이제 성상하고요. 아나 이블야에사 파미트니컴 루스코이 꼴토르의 빛나사토 베카,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기념비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4번 안드레이 르블료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앗구다 온 하면은 걔 어디 출신이니 출생지 물을 때 쓰는 질문이죠. 2번에 까기보사봇, 걔 이름이 어떻게 되니? 3번 그지에트라질시아,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니? 4번 크토 스프라슈바에,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5번 겜 온라보테, 그가 어떤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앞뒤 대화 잘 보시고 두 번째 배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В нашем классе будет учиться иностранный ученик이라고 했어요.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될 거래요. 누가? 우리 우치닉이라고 하면은 학생이나 제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외국 학생이 공부한대 라고 했더니 뭐라고 지금 질문을 했고, 다시 A가 on Israe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is 플러스 생격하면은 어디에서부터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장소 전치사고요. 그러면 야, 걔 어디 출신이니? 걔 러시아에서 왔대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 1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12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내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안내문 전체 다 읽어보시고 또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골라서 정답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 볼게요. Выставка детского семей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Золотая осень»이라고 했어요. 우리 выставка 전시회죠.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그래서 우리 творчеств라고 하면은 창작품, 창조물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창작품, 그리고 시미니 하면은 시미아, 가족에서 왔어요. 가족이 만든 창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제목은 뭐 금빛 가을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신, 가을은 прекрасное время для творчества, 창작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래요. 그래서 природа сама предлагает нам красивый и необычный материал이라고 했는데 자연 직접, 자연이 스스로가 предлагает на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대요. 뭐를? 아름답고도 необычный, 평범하지 않은, 우리 마테리알 하면은 뭐 재료도 되고 자료도 되고 뭐 금전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재라는 의미로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름답고도 평범하지 않은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까그다 언제 열린대요? 16 октября 10월 16일에 с 10 до 17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제 어디에서 진행된대요? 류빈스카 울리ца, 여기 루빈스키 거리, 그리고 돔 173 그래서 173-A 동에서, 그리고 슈콜라 노메르 3536 1566호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써놨어요. 슈콜라 나호지사 프트릭소 미트라 하스탄치 미트로 마리노.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부터 몇 미터 거리에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마리노라는 지하철역에서 300m 거리에 학교가 위치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보기 보면서 정답 골라볼게요. A번 졸업 작품 전시인가요? 졸업생이라는 얘기 그 어디에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회, 가족 작품 전시였기 때문에 A번 틀린 설명이고요. 가을은 창작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 아까 첫 번째 문장 나왔었죠. B번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전시회는
10월 16일 10시에 시작하는 거 10번도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D번은 뭐 때문에 틀렸죠? 자, 전시회장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3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D번은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자, 11번의 정답은 3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Приятно аппетит라고 하면은 자, 맛있게 드세요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B번에 Что вы хотите заказать? 무엇을 주문하실 겁니까?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다음 C번에 Сади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сюда. 여기로 와서 앉으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대화문 보면서 알맞은 거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자, Добрый вечер, 좋은 저녁입니다. 띵띵띵, what 메뉴, 바로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주문 얘기 나오고 메뉴 얘기 나오는 거니까 식당에서 주문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메뉴를 주기 전에 먼저 그렇죠. 자리부터 권해야겠죠. Сади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сюда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가 뭐라고 했길래 B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борщ и шашлык이라고 했어요. 보르시 수프 이름이죠. 샤실릭 러시아식 꼬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저 보르시랑 샤실릭 주세요라고 한 거 보면 그쵸. B번에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Что хотите заказать? 요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웨이터가 что еще? 또 뭐가 필요한가요? 아필시노브 속 오렌지 주스 주세요.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얘기를 했죠. So вот ваш заказ? 바로 여기에 당신의 주문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여기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겠고 음식 주면서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 B, A 순서니까 13번의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들 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도 고르는 건데요. 마찬가지 보기부터 먼저 볼까요? 1번에 니치보 하면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2번에 닐자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츠더로프라고 하면은 재채기를 했을 때 건강 조심해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4번에 이아니 프로집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찬성합니다. 야 오춘산이다. 저 엄청 바빠요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학생이 하는 얘기부터 먼저 볼게요.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я опоздал이라고 했어요. 우리 опоздат이라고 하면은 저 지각하다 늦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각을 했네요. 그러면 죄송하다에 해당되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1번에 니치오 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죠. 사과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 바로 니치오예요. 그럼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No больше не опаздывай, садись. 하지만 더 이상은 지각하지 마. 여기로 와서 앉아.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저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고르는 건데요. 보기부터 또 먼저 볼게요. A번에 오춘도올거 엄청 오랫동안. B번에 까주디젠 매일. 다음 C번에 나 드비니젤리 2주 예정으로. D번에 뼈치라스 분이젤류 하면은 일주일 중에 5번, 즉 일주일에 5번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읽어보시고 배에 들어갈 알맞은 대답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타샤, как часто ты ходишь в бассейн? 나타샤, 너 수영장에 얼마나 자주 다니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как часто라는 질문 자체가 반복의 의미로 쓰는 의문사예요. 그럼 답변 중에 얼마나 자주, 즉 반복에 해당되는 답변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A번의 오춘돌거는 엄청 오랫동안이니까 얘는 지속의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나 드비니젤리는 2주 예정으로니까는 얘도 반복은 아니죠. 그럼 정답은 B, D가 돼서 매일매일 가지 혹은 일주일에 5번 가지라는 의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일단 16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도시별로 일기예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밑에 설명 보시고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 봅시다. 그래서 в Москве ясная погода라고 했는데 우리 ясный라고 하면은 뭐 명확한, 정확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날씨 쓰면은 날씨가 명확하다라는 거는 구름 한 점 없이 되게 맑고 청명한 날씨, 쾌청한 날씨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번부터 틀렸네요. 모스크바는 지금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씨입니다. 쾌청한 날씨 아니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정답 골랐지만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2번에 в Иркутске идет дождь. 이르쿠츠크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3번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дет снег. 블라디보스톡에는 눈이 오고 있죠. 다음 4번 나바시비르스케 스웨티 손체. 우리 스웨티 하면은 빛이 비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노보시비리스크에서는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라는 거 해가 떴습니다. 또 맞는 설명이겠죠? 마지막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오블라츠나의 파고다. 우리 오블라츠네라고 하면은 얘가 구름이 낀이라는 의미로 쓰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페테르부르크 흐린 날씨.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16번에 알맞지 않은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17번 문제 볼게요. 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보기부터 먼저 보고 본문 볼게요. 그래서 1번에 까꼬이 라즈메르, 우리 라즈메르라고 하면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치수가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이고 2번에 깍 바시들라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안부물을 쓰는 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 때 쓰는 거였었고요. 자, 3번 나까 꼬메따지 우리 에따시 하면 층이죠. 그래서 몇 층에서 몇 층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4번에 스콜카 브리메니 하면은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시간, 의문사예요. 자, 5번에 깍두다다 이해하치라고 하면은 나 이해하치가 차 타고 도달하다예요. 그래서 거기로는 깍 어떻게 갈 수 있죠? 길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문 보고 알맞은 질문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가 Вы не знаете, где гостиница Байкал? 바이칼 호텔이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이것만 봐도 길 묻는다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배가 에따 다부얼너 달리고 아수다.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멀대요. 그러면 꽤 멉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에 있대요? 나 노보 아르바치, 노보의 아르바트라는 신 아르바트라는 모스크바에 있는 유명 거리예요. 이 거리에 있는데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물어보고 배가 답을 해요. 누즈너 이아치나 밑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셔야 되고요. 어디까지? 다스탄치 아르바스카, 아르바스카라는 지하철역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가죠? 길 물어볼 때 쓰는 깍두다다 이하치가 정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고르는 거 또 우리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1번에 뜨니에 브라바 네 말이 틀렸어. 네 말이 옳지 않아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2번 야 тоже так думаю.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해. 다음 3번 передай привет. 그녀에게 안녕, 즉 안부를 전해줘. 4번 к сожалению не могу. 유감스럽게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5번 приходи ко мне в гости 하면은 나에게 손님으로 오라. 즉 놀러와 하고 초대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 대화문 보고 적절한 대답 넣어볼게요. 그래서 Лена, у меня скоро день рождения. 레나야 나 곧 우리 день рождения 하면은 그렇죠. 생일을 день рождения라고 하죠. 나 곧 생일이야 라고 했더니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огда 생일이라고 언제 이렇게 물어봤죠. в среду, 수요일에 하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배가 이렇게 답하냐면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ду, 꼭 갈게. 그러면 나한테 꼭 놀러와. 생일 파티에 놀러와. 이런 식으로 초대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내가 꼭 갈게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에는 브리아지감니 무고스지가 돼야 말이 되겠죠.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9번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 빈칸에 들어갈 말 찾는 겁니다. 보기 볼게요. 1번 하루샤의 이디에야. 좋은 생각이네요. 2번 그지에 떼주벼시. 너 어디 살고 있니? 3번 게임드 스타니 슈리 스타치 족격과 함께 써서 무엇이 되다 누구가 되다죠. 너는 누가 되고 싶냐? 즉 어떤 사람 되고 싶냐? 장래희망 물을 때 쓸 수 있겠고요. 4번 빠즈라블랴의 집이야. 우리 빠즈라블랴치 이 동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하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동사죠. 그래서 너 축하해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5번 빠프다리 슈라스 한 번 더 반복해줘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화문 바로 볼게요. Сегодня я сдал последний экзамен. 우리 sdat라고 하면은 자 시험을 합격하거나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였어요. 나 오늘 마지막 시험 다 합격했어, 통과했어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замечательно 하면은 아주 훌륭하다, 뛰어나다, 뭐 특출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부사거든요.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시험 무사히 치른 거 축하해가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4번 빠즈드라블랴의 집이야. 이게 되겠고요. 그랬더니 스파시버 축하해줘서 고마워. теперь я могу отдохнуть. 이제서야 쉴 수 있게 됐어. 이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 4번 다들 잘들 하셨고요. 20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또 먼저 볼게요. A번에 우리 아스타로우즈너 하면은 조심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나 B번에 все порядке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다 좋아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C번에 очень приятно 매우 반갑다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D번에 рад познакомиться 알게 돼서 기쁘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었는데요. 대화 한번 볼게요. 그래서 добрый день 좋은 오후네요. Меня зовут Вадим 제 이름은 바짐인데요. как вас зовут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거만 봐도 서로 통성명하고 처음 알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처음 알게 될 때 매우 반갑습니다. 알게 돼서 기뻐요. 이런 거 나오는 게 맞겠죠? 정답은 일단 C, D, 5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보니까 미냐자붓 민호, 제 이름 민호예요. 뭐 만나서 반가워요 혹은 알게 돼서 기뻐요. 둘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ve도 미냐자붓 수호, 제 이름은 수호예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은 만나서 기뻐요. 이런 것들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21번은 대화 보시고 시간을 잘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화 바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 во сколько начинается спектакль? 우리 во сколько 하면은 몇 시에라는 의미로 쓰는 의문사죠. 그래서 공연 몇 시에 시작하지? В семь часов 하면 몇 시인가요? 그렇죠. 7시에 시작을 한대요. 그랬더니 A가 하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Осталось 45 минут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스타츠 하면은 남아있다라는 동사죠. 몇 분이 남았대요? 45분이 남은 거니까 그럼 지금은 몇 시예요? 7시 빼기 45분, 6시 15분 정답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시진파 부찌르브로드, 우리 러시아식 샌드위치를 부찌르브로드라고 해요. 우리 부찌르브로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샌드위치나 먹으러 갈까? 다바이 그러자 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 2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22번 볼게요. 또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고르는 거네요.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1번에 니자슈도 하면은 천만에요라는 표현이고요. 고맙다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 2번 прости меня 나를 용서해줘 즉 미안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3번에 이안이다 부올린 하면은 나 만족스럽지 않아 나 너무 불만이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4번에 я простудился 이 동사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простудиться 감기 걸리다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요. 나 감기 걸렸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 5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기꺼이 내가 자진해서 할게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대화문 보고 알맞은 것도 골라볼게요. 시리오자 하면은 세르게이라는 남자 이름 애칭이죠. Ты свободен в воскресенье라고 했는데 우리 свободен이라고 하면은 한가하다. 시간이 비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의 수로예요. 그래서 너 일요일에 시간 있어?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пока у меня нет никаких планов. 아직까지는 나에게 그 어떠한 계획도 있지 않대요. 아직도 뭐 때문에 그래? 했더니 В воскресенье я показываю моему другу из Сочи. 일요일에 나 서울을 소치에서 온 내 러시아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Хочешь пойти с нами?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 воскресенье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작별 인사할 때 다 플러스 생격을 써서 일요일까지 잘 지내, 즉 일요일에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갈게, 기꺼이 갈게, 일요일에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2번은 정답, 5번 기꺼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들 하셨고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번 마찬가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 땀 자냐또라고 하면은 우리 자냐시의 의미가 두 개예요. 사람이 바쁘다도 되고요. 아까 봤던 스바보젠 반대 22번에서 봤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리가 차 있다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오로 끝난 거 보면은 뭔가 중성주어가 왔거나 혹은 주어가 없는 무인칭문 상태라서 사람이 바쁘다라는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땀 거기는 자냐떠 지금 자리가 다 꽉 차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에 вы ошиблись 당신은 실수를 하셨네요. 3번 вы не туда попали라고 하면은 우리 빠빠스 지동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장소로 들어서다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가 아닌 데로 들어섰다라는 거는 그래서 한국어로 좀 예쁘게 만들면 그 잘못된 장소에 가신 것 같네요.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4번에 이보 сейчас нет на месте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 러시아에서 부정생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나 없는 사물을 나타낼 때 그것이 생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없다라는 뜻으로 on이 아니라 이보가 된 거고요. 우리 남예스제라고 하면은 직역하자면 장소에서잖아요. 근데 남예스제 자체가 제자리에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제자리에 없네요.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번. 모이 찔리폰 여기 보이시죠? 니라 무엇달 지금 제 전화기가 일을 안 한다라는 거는 고장났어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화문 보고 알맞은 거 바로 골라볼게요. 알로 에타 피르마 자팟 여보세요? 거기 자팟 서쪽이라는 이름의 회사인가요? 했더니 다 슬루샤바스 네 당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A가 모시너 리비제바 파블라 피오도로비차 우리 모시너 다음에 사람 대격 형태를 전화상에서 쓰면은 누구를 부탁합니다. 즉 누구 좀 바꿔주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파벨 피오도로비치라는 사람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 볼게요. 온 부제 최리스 차스 우리 최리스 하면은 시간 대격 써서 얼마 후에란 뜻이죠. 그는 1시간 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 없어서 못 바꿔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이어서 보니까 슈토이모페리다치 무엇을 그에게 전달해 드릴까요? 그러면 없다 라는 거 23번의 정답은 4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yes, спасибо.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야 바즈바니 이슈라 제가 또 전화를 걸게요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24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모두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얘도 보기부터 먼저 보니까 A번에 우리 빠모에무 내 생각으로는 B번에 스카주예 그녀에게 말해줘. C번에 무니까жет사도 A번이랑 똑같죠. 내 생각으로는. 보기만 봐도 A랑 C가 정답일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 D번 모찌다브리라고 하면은 뭐 물건 사러 가거나 할 때 실례합니다. 뭐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답은 나온 것 같지만 또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깍데 두마쉬 스베타 뿌리죠? 너 스베타 올 거라고 생각해? 했더니 내 생각으로는 아나 스코르 뿌리죠. 걔 곧 올 것 같아. 정답 A번, C번 되겠죠. 2번이고요. 그랬더니 받아주 좀. 그럼 같이 기다려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어서 2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문제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죠? 저희도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1번 다가바릴리스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다가바리자는 약속하다, 합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과거 형태로 쓰면은 우리 약속한 거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다치 부초베라고 하면은 우리 우다치만 쓰는 것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운을 빌어 이런 뜻인데 어디에서 행운을 빈다라는 뜻으로 장소 쓸 수 있고요. 우리 우초바 하면은 공부나 학업을 얘기하죠. 학업에서의 행운을 빌어라는 거는 앞으로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있길 바래.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3번에 슈도 슬루츄러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4번 슈도 때 빠사베뜨시 너 뭐라고 조언해 줄 거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5번에 니자부바이 스와이베시 자신의 옷을 혹은 짐을 잊지 마세요. 짐 꼭 챙겨가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메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내용 같이 볼게요. 다라가이 일이나 우리 다라고이 하면은 비싼도 되지만은 우리 편지 쓸 때 친애하는 누구누구야 할 때 디얼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친애하는 일이나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까구찌베딜라 너 어떻게 지내니? Я слышала, что ты поступ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 우리 поступить 하면은 입학하다죠. 너 대학에 입학한다는 거 들었어. Ты молодец. 너 훌륭하다. 대단하다. Я послала тебе маленький подарок.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놨대요. 그러면서 대학 입학한 친구에게 혹은 대학 입학한 사람에게 학업에서의 성공을 빌어 공부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 이런 식으로 행운을 빌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 2번 우다치 후초베가 되겠고요. 시보하로 쉐보 모든 좋은 일들을 함께 하길 바래. 비쉬 너도 나한테 답장 써.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너의 안 나가.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도 고르는 거 보기 볼게요. A번엔 일자 해서는 안 된다 금지고요. 다음 B번에 아틀리추너 훌륭합니다. C번에 프리크라스너 훌륭합니다. 그럼 얘도
보기만 봐도 B랑 C가 정답 같은 의미니까 그쵸?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D번에 오춘잘 하면은 엄청 안타까워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화문 같이 볼게요. 그래서 안톤, давай пойдем в цирк. 안톤 우리 서커스에 함께 가자 했더니 конечно, 당연하지. У тебя есть билеты? 그래서 너 티켓은 있어? 했죠. 그랬더니 나 있지. в пятницу 금요일에 в 3 часа 3시에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아틀리치너 아주 좋아. 프리크라스너 아주 좋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увидимся в пятницу 우리 금요일에 보자 하는 게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6번 3번 골라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27번 보도록 할게요. A랑 B에 각각 들어갈 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보기 보니까 전치사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그래서 파파 비조시나 루꾸 했는데 우선 비스티라고 하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다, 걸어서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정태 동사고요.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금 루가 손이 대격 형태로 돼 있는데 우리 보기 중에서 자라는 전치사를 루꾸 손과 함께 쓰시면 손을 대격 형태로 함께 쓰시면 손을 잡고라는 하나의 또 수거 같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예 자루고 손잡고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3번, 4번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장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Надо больше гулять 산책을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어디에서? свежем воздух에라고 했는데 우리 воздух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기, 대기. 신선한 공기에서 산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기는 경계가 있는 장소인가요? 아니죠. 우리 러시아에서 경계가 확실한 장소는 부지만 열려져 있는 장소, 펼쳐져 있는 장소는 낯쓰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는 자루꾸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고요. 자, 이어서 28번 볼게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A, B, C에 각각 들어갈 동사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보기에 있는 동사부터 먼저 볼게요. 우선 여기 1, 2번에 있는 이 리자티 동사. 자, 이 동사는 뒤에 반드시 그제 형태의 장소가 따라와야 되는 자동사이고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동사예요. 책이 책상에 놓여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B에 있는 클라스티. 클라지라는 애는 클라스티. 이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C에 있는 요거 빨라쥐치. 불완료상 완료상 짝꿍인데요. 얘네들은 목적어가 대격 형태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타동사고 뒤에 장소도 꾸다 형태가 따라오는 애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디로 놓아두다. 그래서 우리 책을 책상 위로 놓아두다 할 때 사람이 물건을 놓아둘 때 방향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꾸다 형태의 장소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3번 C 보기에 있는 거. 지금 보기에는 없지만 스타비치가 불완료상이고요. 파스타비치가 완료상이에요. 그래서 클라스티 동사와 마찬가지로 대격 꾸다 형태의 장소에서 얘는 무엇을 어디로 세워놓다. 혹은 뭐 설치하다. 텔레비전을 방 안에다 설치해놓다. 뭐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거든요. 자, 일단 의미상의 차이 플러스 그제 형태의 장소냐 꾸다 형태의 장소냐 요것도 잘 살펴보시고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A번 볼게요. 페자 파치무 끈이기 띵띵띵 나팔루라고 했는데 페자야 왜 책들이 나팔루 하면은 우리 볼 바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할 때 전치격 예가 아니라 좀 예외적인 걸로 우로 변하면서 강세 뒤로 갑니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뒤에 그제 형태의 장소가 왔고 사람이 무엇을 놓아두는 게 아니라 책이 어디에 놓여 있다니까 이동사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답 1, 2번 중에 하나 되겠네요. 파치무 끈이기 리젓나 빨루 왜 책이 바닥 위에 놓여 있니? 바잘스타 띵띵띵 이흐나스톨 일단 목적어 나왔네요. 그러면 리젓 아니고 책들을 나스톨 꾸다 나왔죠. 책상 위로 갖다 놓으렴이란 뜻인데 우리 여기서는 또 주의하실 게 클라스티 빨라지티 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완료상과 완료상 차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러시아어에서는 동사가 불완료, 완료 나눠지죠. 불완료는 저 반복이라든지 지속이라든지 완료상은 저 일회성 행위나 완료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였는데 지금 엄마가 페자한테 책을 맨날 책상 위로 갖다 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죠. 어지러져 있는 책을 지금 한 번 일회성 행위로 책상 위에 갖다 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완료상 명령문을 써서 빨라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나왔네요. 2번 골라주시고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즈비니 마마, 엄마 미안해. 아브이치너 하면 무슨 뜻이죠? 자, 보통 보편적으로 하는 거니까는 반복적으로 한다. 즉 아까 불완료상 반복수비를 했었거든요. C번에 불완료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이치너 야클라도 이흐나미에스다. 우리 나미에스다 하면은 제자리로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또 표현이에요. 저 책 항상 제자리로 갖다 놓곤 하는데 이번만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8번은 어휘를 조금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정답 2번 잘들 하셨고요. 자, 이어서 29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B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말인데 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까또르 하면은 관계대명사였죠.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앞에 오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 관계대명사 까또르가 형용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형용사 격변화를 하는데요. 선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격변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뭐에 따라서? 뒷문장에서 선행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뒷문장에서 단어의 역할을 보시고 형용사 형태를 결정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자, 관계대명사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저랑 첫 번째 문장부터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지 파스파르타 띵띵띵 야 브라실 브리니스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주의하실 거 우리 파스포르트 하면은 여권이었죠. 네, 여권은 복수로 바뀔 때 불규칙하게 바뀌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는 그렇죠. 끝에 어미가 뭐 의나 이나 이런 거 붙는 게 복수어미인데 여권은 파스포르타 아로 변하면서 강세가 뒤로 가는 애. 즉 얘는 복수 명사예요. 그러면 보기 중에 1번의 까또라의 여성 단수 땡, 2번의 까또르 여성 단수 대격 땡, 3번도 그러면 땡, 4번, 5번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일단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번, 5번 똑같잖아요. 까또르야 브라실 브리니스티 내가 브리니스티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었던 그 여권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까또르야가 되는 거는 여권들을 가지고 오다 라는 복수 대격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장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야 자미치 프라피에서라 얘도 주의하실 거 방금 전에 본 파스파르타랑 형태는 똑같지만 여기서는 자미치치가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알아채다 누구를 알아보다 대격 즉 여기서는 활성명사의 대격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교수님 남성 단수 형태가 뒤에 또 따라와야 되거든요. 교수님을 알아봤는데 어떤 교수님? 친절하게 지금 쓰가 나와 있고 푸스트리찌자 돼 있어요. 우리 푸스트리찌자 무슨 뜻이죠? 함께 만나다 반드시 스 플러스 조격과 함께 써야 되는 동사였어요. 그러면 보기 중에 남성 단수 조격 찾아야 되죠. 그럼 정답은 4번. 까또름 남성 단수 조격이고요. 형용사 어미도 아셔야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토름 스트리치시아 미시어스나자 한 달 전에 만났었던 그 교수님을 알아봤습니다가 되겠죠. 5번은 까또름에는 복수 조격이기 때문에 앞에가 프라페사로프 이런 식으로 복수 대격이었었다면 정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9번 조금 어려운 문제 다들 잘들 푸셨고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거, 즉 문법적인 측면이 다 맞냐 틀리냐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말 너무 누젠 스트로추니 뽀모시 브라차라고 했는데 우선 누젠이라는 표현은 사람 역격, 누구에게? 사물 주격이 따라와서 무엇이 필요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에게 역격, 스로추니 뽀모시 주격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우리 뽀모쉬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우리 스로추네가 남성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스로추나야. 그럼 스로추나 뽀모쉬 브라차 의사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태가 명사와 맞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B번 볼게요. 그래서 야 까따스나깐가 하사모버 지에스트바라고 했는데 우리 까따싸라고 하면은 무엇을 타다, 뭐 스케이트 타거나 스키 타거나 할 때 쓰는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러시아어에서 교통수단이나 탈 것을 나 플러스 전치격 형태로 쓰면은 무엇을 타고가 됐었거든요. 그럼 나는 스케이트를 탑니다. 여기서는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또 뭐가 틀렸냐면 우리 아트는 시간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트가 어디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쓰긴 하지만 장소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주로 쓰고
언제부터라는 시간 할 때는 그렇죠. 쓰를 써서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어릴 때부터 하려면은 at가 아니라 some of just와 쓰를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B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 10번. Он владеет неск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라고 했는데 얘도 또 뭐 때문에 틀렸냐면 우리 이 동사는 조금 어렵긴 해요. 우리 владеть 라고 하면은 뒤에 반드시 조격 명사가 따라와서 뭐 얘는 소유하다 혹은 뭐 점유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뭐 땅을 점령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언어를 구사하다. 내가 이 언어 구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니에스콜거 부사는 주격이나 대격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나스란 히지코프라고 하면 얘는 또 복수 생격 형태예요. 블라지치 조격이랑 써야 된다고 했는데 틀렸죠.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온 블라지에 니에스칼끼미 이나스란느미 이지까미 외국어 여러 개니까 복수 조격 형태로 써서 요렇게 써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D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나 아비샬라 이 동사 주의하실 게 우리 아비샷 무슨 뜻이죠? 그래서 약속하다라는 뜻인데요. 누구와 함께 약속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뭐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약간 일방적인 약속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남동생에게 역겨 выйти за него замуж 하면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에게 시집 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집 가다도 выйти замуж 자 대격 쓰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 없거든요.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2021년도 수능 러시아어 리뷰를 저랑 같이 해봤는데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더 이제 문제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빠까!